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짜 투표용지 드랍박스가 발견돼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LA 레이커스의 NBA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수천 명 팬들이 LA 다운타운에 집결한 가운데 일부가 폭도로 변해 약탈과 기물 파손을 저지르면서 경찰과 무력 충돌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4차 구호 기금을 실시합니다.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의 우편 투표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영김, 미셸 박스틸 2명의 한인 여성 정치인 입성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두 후보는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총기 규제 등에 대한 베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대선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해킹 활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대형 소매 유통점에 몰려든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풍경이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첫 5G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많이 오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3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LA 레이커스의 NBA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수천 명 팬들이 LA 다운타운에 집결한 가운데 일부가 폭도로 변해 약탈과 기물 파손을 저지르면서 경찰과 무력 충돌했습니다. 어젯밤 수천 명의 레이커스 팬들은 스테이플 센터 경기장 밖에서 우승을 축하하며 기뻐했으나 상점 약탈과 기물 파손,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응에 범죄를 저질러 어젯밤 75명이 체포됐고 오늘 오전까지 사건 수습으로 프리웨이 램프가 폐쇄됐습니다. 어젯밤 소요 사태로 3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 주변에서 발생한 레이커스 우승 축하 집회는 초반에는 평화롭게 진행되다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늦은 밤새 과격하게 변질돼 사태 진압에 나선 경관 8명과 경관에 불응하던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11시경 일부 레이커스 팬들은 메트로 버스에 낙서를 하고 버스를 점령했으며 다른 일부는 주변 스타벅스 상점에도 낙서와 약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주교통당국은 어젯밤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 110번 프리웨이 선상 북쪽 방면 피코 블루버드와 구가 스트릿 만나는 지점에 프리웨이의 출구를 봉쇄했으며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피코 블루버드 지점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의 우편 투표가 막을 올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서 영김, 미셸 박스틸 2명의 한인 여성 정치인 입성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한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두 후보는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투표 참여율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영김, 미셸 박스틸 2명 공화당 출신 한인 여성 정치인들이 막판 표심 다지기에 분주합니다. 전 가주 하원의원인 영김 후보는 2년 전 연방 하원 39지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의원에게 아쉽게 역전패했다. 이번에 결선에서 다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영김 후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종 온라인 툴을 동원해 활발한 유권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투피어 텍스팅을 하면서 거의 5만 통 정도 이상의 텍스트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고요. 일일이 포스트카드에 친필로 써가면서 유권자들에게 또 다가가고 있고요. 영김 후보는 연방 하원에 입성하면 코로나19 속에 비즈니스 영업에 고전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정부 지원 법안 마련과
의료 비용 절감과 진료 범위 확대 방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조그만 숫자로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못하신 시민권자들은 오늘 꼭 등록하시고 또 투표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10월 19일에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지만 지금 해주신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고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가주 조세 형평위원, 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인 미셸 박스틸 후보는 이제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번 11월 결선에서 연방 하원 48지구에서 현직인 민주당의 할리 루더 의원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최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활발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조금 했어요. 도어투도어 나중할 적에 사람들이 화내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소셜 디스턴싱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이런 플라이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저도 계속 걸었거든요. 근데 걸으면은 캐디데이트 보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연방 하원에 입성하면 개정세법으로 세금 보고 시 가주민들이 주정부에 낸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0로 제한된 현 세금 규정을 개정해 가주민들이 다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헬스케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것도 그렇고 다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뛰는 선거도 그렇고 굉장히 다 진짜 가깝게 이기고 지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한 표 한 표를 찍음으로써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여서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11월 3일에 좋은 뉴스 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가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 4차 구호 기금을 실시합니다. 이번 4차 구호 기금은 CBB 은행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자 $35,000를 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CBB 은행이 기부한 $25,000와 조앵김 CBB 행장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10,000가 포함됩니다. 여기 고대 공문에서 기부한 $10,000까지 합쳐 총 $45,000가 4차 구호 기금으로 모금됐습니다. 구호 기금 신청은 LA 한인회에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달 이상 렌트비가 미납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구호 기금 액수는 $500입니다. 심사는 1차 신청서와 관련 서류 검토, 2차 집주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 90명의 수혜자를 선정하며 수혜자 집주인에게 $500 렌트비 납부 체크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3차례에 걸친 구호기금 행사를 통해 총 $39만 3천 금액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빈곤층 한인 가정과 노년층, 유학생, 그리고 서류 미비 한인 등 생활이 어려운 한인 주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켈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불체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최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저소득 노년층 서류 미비 이민자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지난 봄 주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살았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어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등의 혜택과 무관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의회의 히스패닉계 의원들 모임 라티노 코커스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무보험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이 더 크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주정부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토대가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연간 $500만 추산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1,300억 규모의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시행 법안부터 신속 처리하자는 방안을 어제 제시하고 나서서 연방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늘려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2차 PPP 우선 시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브 무르신 연방재무장관은 어제 연방 의원들에 보낸 서한에서 1차 PPP 프로그램 시행 당시 사용되지 않는 기금 1,300억 달러를 우선 2차 PPP 시행에 사용하도록 별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시한 1조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기존 부양안을 대폭 확대해 1,200달러 현금 지급과 연방특별 실업수당 연장, 2차 PPP 시행 등을 포함하는 1조 8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시행하자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기존의 2조 2천억 달러 민주당안보다 낮은 패키지는 불가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1조 8천억 달러 안이 지나치게 크다며 역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내 최대 전력회사 장비를 전격 압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은 최근 셰스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조그 산불과 관련해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의 전력 장비를 압수해 산불 발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조그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200여 채 가옥과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PG&E는 조그 산불 발화 당시 인근 송전 시스템에 경보음이 울리며 작동이 중단됐다고 당국에 보고했고 주 산림소방국 조사관들은 전력 장비를 압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PG&E는 소방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고 소방국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PG&E는 2018년 캘리포니아 상간마을 주민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 산불 참사와 관련해 전력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가 인조돼 16조 원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지역에 방화 등으로 인한 일반 화재 사건 발생이 크게 늘어 지난해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소방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화와 노숙자 관련 화재 사건 발생 건수는 시 소방국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도심 지역 노숙자 캠프 등에서 발생한 노숙자 관련 화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올해 9개월 동안 LA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8,282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695건에 비해 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올 들어 LA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 이상인 4,240건이 노숙자 텐트에서 일어난 불이나 인근 쓰레기 더미 화재 등 노숙자들의 조리, 난방기구에서 노숙자 관련으로 지난해 2,331건에 비해 규모와 비율이 증가했는데 노숙자 텐트 화재, 인근 쓰레기 화재, 요리 및 난방 등 노숙자 활동과 이들의 방화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관련 방화 및 화재는 인근 지역 주민들 관광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대표적인 인기 관광지인 베니스 비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노숙자 텐트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LA 한인타운 한복판 아파트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50대 한인 여성이 사망하고 60대 한인 남성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당시 총격 당사자들은 당초 경찰이 밝힌 것과는 달리 부부가 아니라 형부와 처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8가 인근 카탈리나 선상 아파트 주민과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망자는 한인 여성 김모 씨 51세로 쌍둥이 고교생을 홀로 키우며 이 아파트 2층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이웃들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이 아파트의 같은 층 다른 유닛에 살던 언니의 집에서 총격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이날 저녁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총격 현장에 있던 김 씨의 형부 65세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이 사망한 김 씨의 쌍둥이 아들들이 한인타운 인근의 한 차터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데 졸지에 모친을 잃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닷컴에 모금 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11일 오후 6시 현재 총 386명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가주 한국학원 박형만 이사장을 사전에 전화로 연결해 새 이사진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남가주 한국학원과 LA 총영사관이 한국학원 새 이사진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 새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교포사회에서
온갖 오랫동안 우리 남가주 한국학교 47년 된 역사를 가진 우리 남가주 한국학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 총영사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중히 말씀을 드렸지.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 분규 단체로 정부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그 교육 영사님을 통해서 한 두 차례 메시지를 총영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네. 이제 그분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먼저 임하신 총영사님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고 왜냐하면 먼저 총영사님은 그건 총영사매로 중심해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세워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세워진 것을 이제 지금 이 총영사님은 그걸 인지 안 하고 교포사에서 좀 유능한 분을 좀 많이 영입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사로 영입해가지고 우리 남가주 학원이 그야말로 선명하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네네. 아주 굉장히 저는 동감하고 그건 다 마시는 일이고 교포사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루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이제 내적으로 지금 이사 영입에 외부에서 한 좋은 분을 선망 있고 교육에 그 관심 있는 분을 6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영입해서 네. 그리고 기성 이사들 중에서 또 6명하고 12명이 우리 정관이 12명이거든요. 남가주 한국학교 네. 이사의 정관이. 그래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천상 그렇게 우선 절충안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합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동포사회에서 추천해서 새로 영입하게 될 이사진들은 또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네. 진짜 양쪽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네. 또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열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예를 들면 정말 자기 몸도 이렇게 정말 바치고 일을 열심히 할 분들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총영사관이 남가주 한국학원을 분규 지정 단체에서 해제하도록 건의한다고 하는데, 예. 그럼 한국학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주 베스트 아주 선정이죠. 이건 그렇죠. 이게 그 동안에 내가 뭐 이사장 1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내가 하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내 임기 중에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학교도 하지만은 교포사에서도 그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럼 분규 지정 단체에서 해제가 되면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이사회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사회가 받는다고보다 학교에서는 네. 이제 그 매년 지원인이 더 그동안에 분기단체로 해서 그 지원 액수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디스카운트가 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대로 재동포 재단에서 보내는 그대로 이제 앞으로 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남가주 예. 한국학원에서는 정말로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예, 아주 베스트 지금 초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가주 한국학원의 박형만 이사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 전 대선에서 전승을 거뒀던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지만 4년 전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도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민주당 지지층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득표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뒤지고도 경합주 6곳을 모두 이기며 대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시간 등 경합주를 싹쓸이해 대역전극을 펼친 것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승패의 열세를 진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드윈 월레스 대학 등이 조사한 결과 미시간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7%포인트 앞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CBS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섰으며 아이오와에선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0%포인트 전후까지로 더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에 경계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지지율 만회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 등 경합주의 부재자 투표수가 4년 전 대선 때 최종 부재자 투표수보다 20%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에 적극적인 유권자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4년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경험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을 이어가자 민주당 지지층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총기 규제 등에 대한 베럿 후보자의 소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ntentious week. Let's remember, the world is watching. 지난달 숨진 긴스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베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Judge Barrett brings impeccable credentials, a judicial temperament, and a faithfulness to the law. He wants his Supreme Court and this nominee to join him in eliminating the Affordable Care Act.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베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very American must understand that with this nomination, equal justice under law is at stake. 베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policy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of government must be made by the political branches,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0일 법사위 인준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 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대선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해킹 활동을 적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죄자들이 강력한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에 이용하는 방대한 악성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인 트릭봇의 배후에 있는 서버들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릭봇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 세계적인 본네트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트릭봇은 이미 미국의 최대 의료법인 중 하나인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를 공격한 랜섬웨어 뉴욕을 퍼뜨리는 데 쓰였으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이메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전파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트릭봇은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의 컴퓨터 기기를 감염시켰으나 이들의 정확한 정체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릭봇의 서버들과 연계된 IP 주소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확보한 뒤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해 이들 네트워크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이날 기준 31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몬태나,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등 5곳은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아칸소, 오리건, 유타, 애리조나, 미네소타, 미주리,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나머지 26개 주도 10에서 50%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환자가 감소한 것은 메인주와 텍사스, 워싱턴주 3곳뿐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위스콘신,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아칸소주 등 9개 주는 전날인 11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을 지낸 톰 프리드는 이달 말까지 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무허가 투표용지 드랍박스들이 발견돼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공화당 측에서는 무허가 투표용지 드랍박스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무허가 드랍박스를 투표 사기로 간주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우편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오렌지 카운티 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11일 오렌지 카운티 내 실비치 등 2군데 도시에서 무허가 투표용지 드랍박스들이 몇몇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찍힌 문제의 드랍박스는 6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해당 드랍박스가 선거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위조 드랍박스 주의보를 발령하고 즉시 관련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무허가 드랍박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선거 사기에 해당된다며 연루된 인물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가주 총무처 장관은 오는 목요일까지 무허가 투표함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www.ocvote.com을 통해 투표용지 드랍박스 리스트를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드랍박스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투표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이메일과 선거 불법 한라인 714-501-4593번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허가 투표용지 드랍박스는 지난 주말 뉴포트비치의 공화당 지지자가 공식 투표용지 드랍오프 박스라고 표기된 금속 박스 옆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자랑한 후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해당 드랍박스가 선거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이 드랍박스를 둘러싸고 오렌지 카운티 연방 48지구 현역인 민주당의 할리 루다 의원과 경쟁자인 미셸 박스틸 위원장 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드랍박스가 양쪽 선거 캠페인 진영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비에 베사라 가주 검찰총장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공화당 선거 캠페인 관계자들이 무허가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투표용지 수거함으로 임의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무허가 드랍박스를 통해 수거된 투표용지에 유권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주 공화당 측에서는 2016년 주정부 선거법에 따라 개개인이 투표용지를 수거해서 선거관리국에 제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의 이름까지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핵심 증언을 조서에서 빼고 몇 달에 걸쳐 사건을 뭉갰다면서 특별수사단 구성이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이 대상을 가리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직원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입니다. 날짜를 오늘 날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12월 5일로 돼 있는데 처음에 건강. 예, 그쵸. 그거는 날짜가 너무 앞이죠. 아, 그러면은 입수한 제보의 내용이나 또 정황을 볼 때 우리 금융위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펀드 사기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계속 불완전 판매 이슈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농어촌공사의 옵티머스 30억대 투자를 두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정감사를 뒤흔들 또 하나의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오늘 있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 정부와 5조 원대 국제투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다뤘는데요. 의원들이 신청한 핵심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배제되고 자료 제출도 거부당해 맹탕 국감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국감에 앞서 국익을 내세우며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까지 벌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ISD 중재 판정을 앞둔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 때마다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송 전략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을 안 한 건데. 금융위는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해도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절차 명령서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꾸 의혹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맥빠진 국감은 예견된 바였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 5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일부 의원실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론스타를 비난하지도 정부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ISD 중재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찾아와 국감에서 다루지 말아달라 했다며 론스타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는 펭수도 부르면서 론스타 정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의 원죄가 있는 금융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한 결과 이들은 오는 23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관련자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재판이신데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참담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돼 책임자로서 죄송하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을 비롯한 다른 지휘부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단 한 명, 해경 조치사항 문건을 조작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천구 함장만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노력을 해도 희생자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이번 재판을 비롯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재판부도 상황을 지켜봤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이 의지하고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서증조사와 실무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조 실패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구조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으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충실히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막힘은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원인이 감기든 알레르기든 마찬가지죠. 왜 침대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걸까요? 미국의 맨스헬스가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브리검 여성병원의 알레르기 전문의 라키아 라이트 박사는 질문을 뒤집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감기에 걸려 증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낮에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라이트 박사에 따르면 중력 덕분입니다. 앉거나 서 있을 때는 콧물이 자연스레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코막힘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대에 누우면 콧물이 안에 고입니다. 코에 자극이 되는 이물질이며 그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까지 갇히기 쉽습니다. 코가 막힐 수밖에 없죠.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 밤이 되면 히스타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비만세포가 활발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편하게 숨을 쉬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임상약학 크리스탈주 교수는 의사에게 보이고 코가 막히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멀리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샤워하고 옷을 완전히 갈아입을 것, 창문은 닫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는 머리를 높게 합니다. 베개를 몇 개 괴서 상체를 전반적으로 세우는 게 방법입니다. 평소처럼 눕더라도 반드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콧물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염수로 된 비강 스프레이는 항염 작용을 하며 사람에 따라서는 코막힘을 완화하는 효과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첫 5G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한 데 힘입어 큰 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0.62포인트, 0.88% 오른 28,837.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09포인트, 1.64% 상승한 3,534.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6.32포인트, 2.56% 급등한 11,876.2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초대형 기술주가 가파르게 올라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P 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9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도 1.5% 차이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제 지난달 8일 진입했던 조정 영역의 탈출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S&P 주요 기업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0% 줄어들겠지만 2분기에 25% 감소했던 데서 큰 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각지의 공급 회복 소식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9% 급락한 39.4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8% 내린 41.6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델타로 멈춰섰던 미국 멕시코만 원유 시설이 다시 돌아가고 파업을 벌이던 노르웨이 석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등 곳곳에서 원유 생산이 재가동된 것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가 하루 35만 5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해 유가에 더욱 큰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오른 1928.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대형 소매 유통점에 몰려든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곤 했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풍경이 바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미국 유통업체들이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업 전략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할인 유통점인 타겟은 11월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음 달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구입한 상품 중 추후 더 싼 가격을 발견한다면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각종 자재와 도구 전문 대형 소매점인 홈디포도 11월과 12월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속에 소비자들이 매장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번 주부터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부분 지역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벨리 일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자릿수대 기온으로 오르겠고 산타클라리타 지역 목요일까지 97도대, 벤나이스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 98도대로 낮 기온 오르면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인 일요일에서야 한풀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5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9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